자, 13번, 14번입니다. 13번, 14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자,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지금 두 개 다 가르쳐 줬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것도 가르쳐 줬고, 최고창이 2차식인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가르쳐 주더라도, 최고창이 3차식이다 라고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최고창이 2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바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식을 세웁니다.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이므로 x제곱 ax 더하기 b 이렇게. 자,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차수를 가르쳐 주면은 무조건 식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식을 세우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식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2차함수가 접한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이 지금 개수가 1이어서 아래로 볼록한 상태인데 x축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게 접한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접한다. 이렇게 접한다. 그럼 접하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근인 거죠. 지금 2차 함수가 중근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죠. x 마이너스 p의 제곱, 원래는 플러스 q인데 이 q가 없죠. 왜냐면 중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기 때문에 p, 0 p, 0. 그래서 2차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근데 함수 gx라는 거는 x 빼기 3과 f'x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 그럼 gx라는 거는 x 빼기 3 곱하기 g'x. 지금 gx를 아니 f'x fx를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미분하면 되겠죠. 자, 바로 미분하면 2x 빼기 2p입니다. 그래서 이게 y는 gx가 됐는데, 자, y는 gx도 지금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자, y축 대칭이 뭐죠?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미적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y축 대칭 함수는 우함수라고 알고 있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y축 대칭 함수는 우함수. 자, 우함수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또 짝수차 함수가 있죠. 짝수차.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6p가 되는데 우함수라고 했으므로 짝수차 함수만 있어야 되고 짝수차인 요거와 상수항도 이제 짝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은 짝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상수항은 짝수차 함수로 포함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적분 파트에서. 그러면 이 홀수 x의 1승인 이 홀수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p가 얼마 돼야 되냐면 p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마이너스 6x랑 더해져서 없어지겠죠. p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fx라는 식은 p를 구했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고, 요때 f0 0을 대입한 함수 값은 339가 돼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세 줄이지만 알차죠. 굉장히 문제가 알찹니다. 이 수능 문제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거 뭐 y축의 대칭이다 빼먹었다, 아니면 계속 이거 빼먹었다, 이렇게 빼고 풀 수가 없어요. 다 쓰는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전부 다 이용해야지만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빼놓고 했는데 어쩌다가 답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푼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영어 지문 읽듯이 수학 문제도 이렇게 끊어가면서 한 줄에서도 두세 번 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뭐 문장 같은 게 나왔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문제를 읽어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죠. 쭉 읽어버리고 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러죠. 그러지 말고 단락단락 끊어서 해석하고 식 쓰고 해석하고 식 써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4점짜리부터 할 거예요. 자, 14번부터 4점짜리입니다. 자, 14번입니다. 3점짜리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풀고 이제 14번부터는 좀 정확하게 이게 어느 파트의 어느 단락의 문제인지 또 좀 세밀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세 숫자 1, 2, 3만을 사용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자, 7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7개를 치라고 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야지 안 헷갈려요. 다시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사용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사용하고 2는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도록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짝수 번째 자리에 오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에 오든지 여기에만 와야죠. 2가 요 홀수 번째 자리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가 여기만 오는데 그럼 2가 반드시 한 번 쓰라고 했죠. 그래서 2가 한 번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2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3번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안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오는 경우, 2번 오는 경우, 3번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을 더해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 읽어봤더니 14번 문제는 확률과 통계죠.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거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통.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죠. 거기에서 순열. 근데 2가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순열. 이해되시죠? 중복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줄 세우는 중복순열 파트의 문제입니다. 1번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 번째 자리에는 세 군데이므로 숫자 2는 많아야 3번 사용할 수 있다. 그쵸?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1번 한 번 사용한 경우 한 번 사용했을 경우에는 2가 여기 올까요? 여기 올까요? 여기 올까요? 그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3 그리고 3을 곱했기 때문에 제가 2를 여기다 적을게요. 2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2가 안 오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에서 1과 3을 사용해서 오는데 1과 3이 적어도 한 번씩 꼭 나와야 되죠. 지금 그거를 1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6자리에는 11111 3이 오든지 111133 111333 113333 133333 이렇게 333333은 안 오죠. 111111도 못 오죠. 왜냐하면 3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1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씩 나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세서 그 경우의 수는 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1113이 줄을 세울 건데 6개이기 때문에 6획이죠. 근데 1이 5개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똑같은 5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라고 했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요거를 잘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다음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라라고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항상 숨어져 있고 아 이게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11111이 5개가 나오는데 11111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구분이 안 돼요. 1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이 안 되고 같은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개가 있기 때문에 6팩이긴 6팩인데 1이 5개가 겹치기 때문에 5팩으로 나눠줘야겠죠.
6팩 나누기 5팩은 6입니다. 6가지. 다시 요거는 6팩 6개는 똑같은데 6개 중에서 4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죠. 그럼 6팩을 4팩과 2팩 나눠야 됩니다. 그럼 6팩과 4팩을 먼저 약분하면 6, 5, 30, 30인데 2팩 나누니까 15가지. 그다음 요거는 6팩과 3팩과 3팩을 나눠줘야겠죠. 그 6팩과 3팩을 약분하면 분자에 6, 5, 4. 3팩이 6이죠. 그럼 6, 5, 4, 6이 약분되니까 5, 4, 20까지. 그 다음에 1, 1, 3, 3, 3, 3 이것도 똑같죠. 6팩을 2팩과 4팩 6팩을 2팩과 4팩 나누는 거니까 15가지. 1, 3, 3, 3, 3, 3은 6팩을 5팩으로 나누니까 6가지. 6, 6, 12, 12, 20, 32, 32 이거 30, 62가지. 62가지가 되죠. 그 간은 62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를 짝수 번째 자리에 한 번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한 수와 경우 같으므로 아까 제가 했었죠. 2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3을 먼저 곱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3이죠. 3이므로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둘을 곱해서 186입니다. 186가지이다. 나까지 구했죠. 이제 2번입니다. 숫자 1을 2번 사용하는 경우. 그럼 2번 사용하는 경우도 여기서 2가 여기 또 3가지가 있겠죠. 또 3가지가 있고 또 나머지 자리에는 이제 5개가 올 수 있으니까 뭐 1, 3, 3, 3, 3, 1, 1, 3, 3, 3, 1, 1, 1, 3, 3, 1, 1, 1, 1, 3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을 건데 이제 2번은 생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셀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번입니다. 숫자 1을 3번 사용한 경우. 그럼 숫자 1을 3번 사용하면 여기에 무조건 2가 들어가야죠. 2. 그럼 남는 4자리에 1과 3을 메꿔 넣으면 됩니다. 그럼 1과 3을 어떻게 메꿔 넣냐면 아까 위에서 보여줬죠. 이렇게 일일이 다 써서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자리에 1과 3이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1, 3, 3,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1, 3,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1, 1, 3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1, 3, 3, 3이면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지 4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누면 6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지가 돼서 14가지 다는 이제 1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거 PQR을 할 때 PQR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62 더하기 186 더하기 14가 돼서 여기만 더해도 벌써 200이죠. 그래서 262가지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가나다 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14번처럼 박스 치고 가나다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한 문제예요. 최근 수능 봤을 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14번에 나온 거는 좀 쉬운 거고 이게 보통은 18번 또는 19번쯤에 나와요. 그리고 더 어렵게 되면 20번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올수록 쉬운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트렌드는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확통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 문제는 무궁무진하죠. 미적분 파트보다 확통은 만들어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 3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봐서 문제를 이제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통 문제로 요즘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낼지, 그리고 다를 풀 때는 항상 가와 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지금 다에서는 힌트가 하나도 없었죠. 그냥 몇 개냐. 근데 가에서 설명을 이미 해놨어요. 가에서 엄청 길게 해놨죠. 가나를 통해서. 가나를 이용해서 다를 풀 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전체 문제의 전체의 이 흐름과 맥락을 같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